한국우수 전래동화 7. 용기와 희망이 샘솟는 이야기. 멸치의 꿈. 옛날 아주 먼 옛날, 맑고 깊은 푸른 동쪽 바다에 비늘이 반짝거리는 멸치가 살았어요. 비늘, 물고기나 파충류 따위의 거죽을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한 작은 조각. 어느 날 밤, 멸치는 꿈을 꾸었어요. 그거 참 알쏭달쏭한 꿈이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멸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친구에게 꿈풀이를 부탁해볼까? 멸치는 바닷속을 꼬물꼬물 헤엄쳐 다니며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내 꿈 좀 풀어줄 수 있겠니? 어떤 꿈인데?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지만 멸치의 꿈에 대해 아무도 선뜻 설명하지 못했지요. 선뜻, 시원스럽도록 빨리. 멸치는 서해에 사는 망둥이가 꿈풀이를 잘한다는 소문을 문득 떠올렸어요. 서해, 서쪽 바다. 맞아. 망둥이라면 알 수 있을 거야. 잠깐 와달라고 편지를 써야지. 멸치는 또박또박 편지를 쓰고 친구 가자미에게 부탁했어요. 가자미야, 이 편지를 망둥이한테 전해줄래? 나는 몸이 약해 멀리 못 가거든. 좋아, 내가 금방 다녀올게. 가자미도 꿈풀이가 궁금했던 터라 당장 편지를 들고 떠났어요. 휙휙 동해를 헤엄치고 휙휙 남해를 지나 서해로 갔어요. 아주 먼 길이었지요. 마침내 가자미는 망둥이를 만났어요. 제 친구 멸치가 보내는 편지랍니다. 멸치의 편지를 읽고 난 망둥이는 가자미를 따라 길을 나섰어요. 망둥이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망둥이가 도착하자 멸치는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배가 고프실 텐데 식사부터 하세요. 멸치는 새콤달콤하고 짭짤한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내왔어요. 망둥이는 냠냠쩝쩝 식사를 하였어요. 그런데 멸치는 자기 대신 먼 길을 다녀온 가자미에게는 본척만척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알쏭달쏭한 꿈을 꾸셨다고요? 망둥이가 멸치에게 물었어요. 네, 제 꿈은 이랬답니다. 제 몸이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가다가 갑자기 땅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둥둥 실려가더니 몸이 뜨거워졌다, 또 금방 추워졌다. 그러지 뭡니까? 망둥이는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멸치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자미도 바짝 다가와 귀를 기울였지요. 망둥이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호들갑을 떨며 말했지요. 호들갑, 야단스럽게 떠벌리는 짓. 축하합니다, 멸치님. 곧 용이 되실 꿈이네요. 용, 뱀의 몸에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네 발의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상상의 동물. 용이 될 꿈이라고요? 망둥이의 말에 멸치는 깜짝 놀랐어요. 멸치가 용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망둥이는 신바람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간다는 것은 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땅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것은 용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말이지요. 어디로 둥둥 실려간다는 것은 둥실둥실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망둥이의 꿈풀이에 멸치는 으쓱으쓱 하더니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으쓱으쓱하다. 어깨를 들먹이며 우쭐해하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몸이 뜨거워졌다가 금세 덜덜덜 추워지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허허허,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용이 날씨를 마음대로 움직여 덥게도 하고 춥게도 한다는 뜻이지요. 멸치는 기분이 몹시 좋아 망둥이에게 계속 술을 주었어요. 망둥이와 멸치가 하하호호 즐거워하자 가자미는 부글부글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서해까지 가서 망둥이를 데려왔는데 이런 푸대접이라니. 푸대접,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 심술이 난 가자미는 멸치에게 소리쳤어요. 흥, 큰 위험이 닥칠 꿈인데 무슨 용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용이 된다니까. 샘이 나서 그래? 멸치가 펄펄 뛰자 가자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네 꿈은 네가 낚시에 걸린다는 뜻이야. 멸치는 덜컥 겁이 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자미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가자미는 큰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생각해봐. 네가 낚싯바늘을 콱 물면 어부가 낚싯대를 휙 낚아채 네 몸이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가겠지. 그럼 어부는 너를 낚싯바늘에서 빼내서 그물 속에 툭 던질 거야. 그런 다음 너는 둥둥 옮겨져 뜨거운 가마솥에서 푹푹 삶아진 다음 추운 바닷가에서 꾸덕꾸덕 말려질 테지. 어떠냐, 멸치야? 그러니까 앞으로 몸조심이나 해. 어부,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 꾸덕꾸덕, 물기 있는 물건이 좀 마르거나 굳어진 모양. 멸치는 기분이 나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넌 정말 심술쟁이야. 내가 용이 된다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니? 그러자 가자미가 꾹 참고 있던 말을 줄줄 쏟아냈어요. 너는 번지르르 말만 잘하는 망둥이만 좋고 너를 위해 애쓴 나는 보이지도 않니? 멍청아? 뭐야? 멍청이라고?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의 두 눈이 한쪽으로 획 쏠렸지요. 으악! 내 눈! 어떡해! 아이고, 무서워라. 마침 지나가던 꼴뚜기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제 눈을 뽑아 엉덩이 뒤에 감추었어요. 으하하, 꼴뚜기 좀 봐. 꼴뚜기 꼴 좀 봐. 꼴뚜기를 보고 매기는 크게 웃다가 입이 귀까지 쭉 찢어졌지요. 그것을 본 병어는 놀라 입을 움켜쥐었다가 뭉툭한 주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바닷속에 크고 작은, 크고 작고, 길고 짧은 물고기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멸치의 꿈. 옛날 옛적 멸치의 꿈 이야기. 어느 날 멸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어디론가 실려갔는데 갑자기 몸이 더웠다 추웠다 해졌지요. 가자미는 친구인 멸치를 위해서 먼 길을 헤엄쳐서 망둥이를 데려다 주었지만 멸치는 가자미에게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환영을 받은 망둥이는 좋은 의미로 멸치의 꿈을 해석해 주지만 망둥이의 꿈풀이는 허황되기 그지없었지요. 하지만 멸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좋아합니다. 화가 난 가자미가 멸치가 낚싯바늘에 걸릴 나쁜 꿈이라고 말하자 사납고 허영심 많은 멸치는 가자미를 세게 때려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몰리고 말지요. 이 소동에 놀란 꼴뚜기는 제 눈을 빼서 엉덩이에 감추고 이를 보고 어처구니 없다고 웃다 입이 찢어진 매기, 이런 매기를 보고 얼른 자기 입을 움켜쥐고 웃다가
오히려 뭉툭한 작은 입이 된 병어는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생김새가 되었습니다. 멸치의 꿈은 동물의 독특한 생김새와 특징이 생기게 된 이야기를 다룬 동물 유래담입니다.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쏠린 이유, 메기의 입이 쭉 찢어진 이유, 꼴뚜기의 눈이 아래에 달린 이유 등등 물고기의 생김새에 걸맞게 이야기를 꾸며낸 우리 조상들의 해악이 재치 있게 드러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동물담. 동물담은 동물 유래담과 본격 동물담, 동물우화로 나누어집니다. 동물 유래담은 동물의 생김새, 습성, 이름 등을 설명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에서처럼 개와 고양이는 전체 종을 대표하여 이로 인해 개와 고양이의 사이가 왜 나빠지게 되었는지 이야기로서 설명합니다. 본격 동물담은 동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한 이야기입니다. 꾀쟁이 토끼, 미련한 곰, 어리석은 호랑이 등의 이야기에서처럼 동물들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요. 동물 우화는 사람의 행동을 동물 행동으로 비유적으로 바꾸어 그 속에 도덕적,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망둥이, 가자미. 망둥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고기 중 가장 많은 무리 중 하나로 문절망둑, 풀망둑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자미는 타원형의 몸에 눈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물고기입니다. 망둥이나 가자미는 예부터 우리와 무척 친숙한 물고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망둥이와 가자미와 관련된 속담이나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보도 낚는 망둥이. 망둥이 제 동무 잡아먹는다.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와 같은 속담에서 보듯이 망둥이는 먹성이 좋아 쉽게 잡히며 숫자가 많아 오히려 천대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자미는 가자미 눈 같다에서처럼 특이한 외모와 함께 맛이 좋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물고기랍니다. 동해 바다에 사는 멸치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멸치는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가다가 갑자기 땅으로 뚝 떨어지더니 어디론가 둥둥 실려가서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고 또 금세 추워지기도 하는 꿈이었지요. 멸치는 이상한 꿈의 뜻이 알고 싶어서 꿈풀이를 잘한다는 서해에 사는 망둥이를 초청하기로 하고 친구인 가자미에게 서해까지 다녀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가자미의 안내로 동해에 온 망둥이는 멸치의 꿈을 아주 좋게 풀이해 주었어요. 멸치는 몹시 좋아서 망둥이를 잘 대접했답니다. 그런데 멸치는 친구를 위해 힘든 여행을 한 가자미는 본 척도 하지 않았다지 뭐예요. 가자미는 무척 화가 났어요. 가자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 1. 누가 멸치의 꿈을 잘 풀이했을까요? 2.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꼴뚜기는 왜 눈을 엉덩이에 감추었나요? 4. 좋은 말만 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일까요? 한국 우수 전래동화 8. 용기와 희망이 샘솟는 이야기. 홍길동전. 한 무리의 아이들이 칼싸움을 하며 뛰어다녔어요. 나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홍길동이다. 아니야, 내가 못된 관리를 혼내주는 홍길동이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가난한 자신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나눠 주었던 홍길동을 그리워하면서요.
홍길동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태어났어요. 용이 수염을 휘날리며 내게 달려들더군. 길동의 아버지가 용꿈을 꾸었기 때문인지 길동은 영리하고 잘생긴 데다 용감했지요. 용꿈, 용을 본 꿈, 이 꿈을 꾸면 크게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이 있음. 내 아들이지만 참 기특하구나. 아버지는 길동을 마음 깊이 사랑했어요. 높은 벼슬에 오른 길동의 아버지는 어진 성품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어느 날 청년이 된 길동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나요? 어머니는 길동의 말에 흐느꼈어요. 어머니가 종이었기 때문에 길동은 양반의 자식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종, 남의 집에 몸이 팔려 대대로 그 집에서 일을 해주던 사람. 게다가 아버지의 첩이 어머니를 미워해 사람을 시켜 아들인 길동을 해치려고 했어요. 첩, 본래의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 길동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길동은 아버지를 찾아가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제 저는 집을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길동아,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거라. 아, 아버지, 아버지. 길동은 목 놓아 울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지요. 집을 나선 길동은 산길을 걷다 도적의 소굴에 들어섰어요. 소굴, 못된 도둑들이나 악당들의 무리가 모여 사는 곳. 웬 놈이냐? 꼼짝 마라! 그러나 도적들은 금세 길동을 보고 남다른 사람이라 느꼈어요. 우리는 아직 우두머리를 찾지 못했다오. 저 돌을 들 힘을 지녔다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우두머리, 무리의 가장 윗사람. 우락부락한 도적이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어요. 길동은 빙글에 미소를 짓더니 바위를 번쩍 들어올려 휙 내던졌어요. 어떤가? 이만하면 내 부하가 되겠는가? 도적들은 모두 길동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좋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자. 정의, 바른 마음, 바른 뜻. 길동은 우선 큰 절에 욕심 많은 스님들을 혼내주기로 했어요. 내가 먼저 절에 가 있을 테니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오너라. 길동은 부자 행세를 하며 절을 찾아가 스님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숨겨간 돌을 몰래 꺼내 우두둑 소리를 내며 씹었지요.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겨 밥에 돌을 넣었구나. 스님들은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 이때다. 절 안에 곡식과 보물들을 챙겨라. 길동의 부하들은 한 보따리씩 짐을 지고 절을 나섰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포졸들이 길동의 부하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포졸, 조선시대에 도둑이나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던 관아의 군사. 그런데 한 스님이 포졸들 앞에 나타나 말했어요. 도적들이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쫓아가 잡으시오. 포졸들은 스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르르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포졸들은 끝내 길동과 부하들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포졸들에게 길을 알려준 스님이 바로 길동이었거든요. 부하들을 남쪽으로 가게 한 길동이 꾀를 낸 것이지요.
부하들은 지혜로운 길동을 더욱 잘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를 이제 활빈당이라고 부르자. 못된 관리들이 빼앗은 곡식과 재물을 걷어들여 죄 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활빈당. 지난날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던 의로운 도적의 무리. 부하들은 신이 나서 와! 함성을 질렀어요. 함경도 감사가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재물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혼쭐을 내줘야겠군. 길동은 함경도 관청에 살금살금 숨어들어 불을 냈어요. 불이야, 불이야, 모두 나와 불을 꺼라. 함경도 감사와 모든 포졸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때다!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거라. 백성들은 곡식과 재물을 받아들고 기뻐했어요. 함경도 감사는 버럭버럭 소리를 내지르며 화를 참지 못해 씩씩거렸어요. 활빈당의 우두머리인 홍길동이 내 곡식과 재물을 빼앗아 갔다. 감사가 냉큼 길동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포졸들 실력으로는 어림없었어요. 길동이 호랑이로 토끼로 변하는 변신술을 썼거든요. 변신술, 몸이나 모습을 다르게 바꾸는 기술. 길동은 볏짚으로 인형 7개를 만들었어요. 주문을 외우자 인형들은 모두 길동으로 변했어요. 진짜 길동까지 모두 8명이 되었지요. 진짜 8명의 길동은 전국으로 흩어져 못된 관리들을 혼내주었어요. 나라 안에는 금세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홍길동은 하룻밤에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는군. 그 소문은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이오. 그때 포도대장이 나서며 말했어요. 포도대장, 조선시대에 도둑이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설치한 포도청의 우두머리.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도적을 잡아오겠습니다. 포도대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길동을 잡으러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었는데 한 소년이 또각또각 나귀를 타고 와 이야기했어요. 포도대장님, 제가 홍길동이 있는 곳을 압니다. 그게 정말이냐? 포도대장은 서둘러 군사들을 데리고 소년을 따라 나섰다가 혼쭐이 나고 말았어요. 소년으로 변장한 길동이 군사들을 함정에 빠뜨렸거든요. 길동은 임금님에게 올리는 글을 썼어요. 임금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저에게 벼슬을 내려주시면 조용히 살겠사옵니다. 임금님은 망설이다가 길동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궁궐로 들어와 벼슬을 맡은 길동은 임금님에게 공손하게 아뢰었어요. 아뢰다. 윗사람에게 말씀드려 알리다. 저는 드디어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제 조선을 떠나 살 테니 만수무강하소서. 만수무강, 건강과 장수를 비는 말. 그리고 길동은 훌쩍 궁궐을 나와 외딴 섬으로 가서 율도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어요. 길동은 알록달록 꽃이 피고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홍길동전. 옛날 옛적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이야기.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영웅호걸 홍길동이 나쁜 관리들을 혼내주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홍길동은 세종 때
서울에 사는 홍정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실 부인이 아닌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의 구박과 차별을 견뎌야 했고, 아버지인 홍정승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으며 형 또한 형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홍길동은 총명할 뿐 아니라 누구나 혀를 내두를 정도의 뛰어난 무술 실력과 둔갑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그가 의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재주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전은 신분차별의 비판뿐 아니라 탐관오리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밝고 이상적인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있는 양반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분상의 제도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음대로 호칭을 부를 수 없는 세상. 홍길동은 이러한 세상에 도전장을 낸 의협심 강한 인물로 그려져 있답니다. 홍길동의 작가 허균. 허균은 조선의 정치가이자 작가입니다. 26세 때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 자리에 나아갑니다. 일찍이 불교와 유교에 통달하였고 중국 소설을 두루 읽고 시를 잘 지으며 열심히 소설 등을 써서 글재주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낡은 사회를 부수고 꿈과 이상의 새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던 허균은 이러한 생각으로 결국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허균이 남긴 소설 홍길동전은 그의 사상을 잘 그려낸 것으로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잘 묘사한 사회 소설입니다. 홍길동전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 조선시대에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삼강오륜을 기초로 한 유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 엄격한 신분제도를 두어 정실 부인 자식이 아닌 서자에게는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관직에도 못 나가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지요.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불평등한 사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났습니다. 또 사회 혼란을 틈타 신출귀무라는 도적무리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알려진 의병, 승병들의 활약상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자연히 초능력적인 활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선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홍길동전은 이런 시대적,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 홍길동은 양반댁의 서자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지요. 이런 현실을 참지 못하고 집을 떠나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던 홍길동은 활빈당이라는 새로 의로운 도적대를 만들었어요. 홍길동은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나쁜 관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탐관오리들은 홍길동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홍길동을 높이 떠받들고 좋아했답니다. 그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홍길동의 활약을 살짝 엿볼까요? 퀴즈 1. 홍길동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나요? 2. 홍길동은 도적무리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3. 홍길동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어떤 둔갑법을 썼을까요? 4. 조선을 떠난 홍길동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